자, 이번에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쌍특검법,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24일까지 이 두 개의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민주당이 24일을 콕 찍어서 데드라인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아마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공조본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진행되면 될수록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5일 소환 통보돼 있고 뭐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수사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더 나가기 전에 빨리 특검으로 가서 여기서 다 하자 뭐 이런 아마 생각인 걸로 보이고 기소도 특검에서 하고 예, 그다음 뭐 모든 걸 압박하는 거죠. 민주당이 너무 급해요. 민주당이 어차피 1월 1일까지 한덕수 총리는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이틀 시한 주고선 24일까지 안 하면 우리 탄핵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 한덕수 총리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정족수를 뭘로 봐야 되느냐. 그렇죠. 200이야, 151이야. 네. 왜 불필요한 이런 논란을 자꾸 사상 최초로 자꾸 만드냔 말이에요, 민주당이. 네. 뭐 며칠 상관도 아니잖아요. 설마 1월 1일까지 끌겠어요? 뭐라도 결정을 하겠지.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중간에 완전히 껴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권한 행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권한 행사하라고 그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 도장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정치가 작동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런 표현 죄송한데 완전 완장차고 점령군이에요 지금. 물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장기화될수록 그럼 민주당한테 유리하냐. 민주당도 국정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집권한 다음에 뭘로 할 거예요 뭘로. 국무위원 다 탄핵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노정면 대변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국무위원 5명 탄핵하면 네. 국무회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국무회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자동 성립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안 되는 거예요. 네. 차관이 들어가면 돼요. 네. 예,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니까 성립은 된단 말이에요. 국무회가 대신 대참 차관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런 상상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행정부 마비까지 상상할 정도로 너무 나갔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14일은 좀 너무 빠르다 이런 판단이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오늘 낮에 본회의 일정을 26일, 31일에 잡았어요. 네. 그럼 먼저 일단은 왜 26, 31일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을 하려면요 먼저 발의를 하고 국회 보고를 하고 네. 이게 보통 같은 날 이루어져요. 그리고 상정을 하고 표결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날 보통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26일이라고 31일을 잡았다라는 거는 24일까지 하는 거 보고 26일 날 보고를 하고 네, 보고를 하고 31일 날 표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왜 31일이냐? 그날까지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한덕수 총리가 1월 1일이 데드라인이니까 내가 12월 31일, 1월 1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숙고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나 이거나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데드라인이 사실은 24일이 아니라 31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24일까지 안 하면은 민주당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탄핵 발의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는 해가지고 최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31일 날 만약에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 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31일 날까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바로 탄핵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만약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 또 여기서 그날 보고를 해서 그날 발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또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1일 날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탄핵 당일날 해버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쨌든 이거는 선 넘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양국관리법 거부권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날도 그 설명드렸지만은 근데 이거는 내란 특검은 본인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거고 사실상 본인의 이해 충돌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이렇게 돼. 법이 발의가 되면은요. 네.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를 해야 돼요. 네. 추천위원회가 이제 꾸려졌어요 이미. 그럼 추천위원회한테 추천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추천을 다시 받아오면은 그거를 사흘 안에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추천 의뢰를 안 해요. 오늘 오원식 국회의장도 빨리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추천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거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야 이제 금칠한 자가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이거를 왜 안 하죠? 그냥 이건 불법이에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거기다.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탄핵 의결한다는 날짜 26일, 31일은 네. 그 시한에 걸려서 아마 안 될 겁니다. 탄핵안 보고하고 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26일에서 안 30일 되죠. 사이가 너무 29일 날 해야 돼. 29일 날. 날. 본회의가 29일이면은 딱 맞췄네 하겠는데 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진짜로 탄핵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최상무 부총리로 가요. 그럼 직함이 4개가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탄핵을 한들 그 다음에 그럼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했을 때 대책이 그렇게 딱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먼저 압박에 들어가서 한 권한대행이 이거 빨리 저 거부권 행사 못하게 여론전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탄핵 한 총리 탄핵까지 가면 네. 엄청 역풍 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한덕수 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고 뭐 내란 특검만 갈 것이다. 뭐 다양한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당하고 저희 당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뭐 국민적 여론도 고려하고 아마 이분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뭐 총리 2번, 뭐 부총리 안 한 거 없는 분 아니니까. 이러려고 권한대행 됐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당론으로 정했냐, 그건 불분명해요. 의총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네. 거의 이 두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또 저 김건희 특검법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 3차 특검 때는 수사 범위가 3개였는데 이제는 얘기해갖고 지난번에 있었던 것까지 합쳐가지고 15개가 됐어요. 15개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네. 특검 검사 30명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일단 선언적 의미로 그렇다고 보더라도 저희한테 제일 아픈 부분이 있어요. 명태균 씨 관련한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물론 지난번에도 있긴 했지만 그게 들어오면은 이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이게 시기가 맞물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제 탄핵 인용이 된다고 만약에 하면 인용되고 60일 이내에 대선해야 되니까 바로 전당대회에서 후보 뽑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선전을. 네. 그 사이에 이 수사 상황 보고하고 이게 같이 물려요. 근데 여기에 저희 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상당수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면 저희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대선 상황에서 예. 대선을 치르기가 굉장히 솔직히 저희 어렵습니다. 입장에서 그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막 당에도 막 들어오고 물론 지난번에도 들어와서 저희가 드릴 거 다 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면 이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 관련한 거 기소 안 된 부분 그다음에 명품백이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아니면 명태균을 하더라도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만 먼저 하고 뭐 이런 게 돼야지 저희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게다가 양 특검 다 추천 권한이 실질적으로 야당에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더 못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을 한덕수 대행도 아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깊을 것이다. 그러나 뭐 김준일 얼천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조건 다 둘 다 받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한덕수 대행? 저는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51% 정도로 네.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는 약간 하나씩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양국관리법 등 6개 거부권 행사는 국힘 손 들어주고 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민주당 손 들어주고 내란 특검법은 다시 민주당 손 들어주고 김건희 특검은 국힘 손 들어줄 가능성 물론 네. 둘 다 통과될 가능성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명태균 게이트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은 못 막아요. 어차피 막기 어렵고 뭐가 됐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갈 거잖아요. 상수의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는 대선 생각하면은 이거를 막아야 된다. 지금 김건희 특검을. 그래서 더 목숨 걸고 좀 매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좀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할지가 참 만에 하나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어요. 네. 네. 권한대행이 네. 행사했어. 네. 그러면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입법조사처에 아마 법률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를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아마 입법조사처에서 그럼 200명이 맞냐 151명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151명이 맞다 이러한 의견을 낸 것 근데 같습니다. 저게 다수설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권한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직위를 탄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니까 3분의 2였고 나머지 그냥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은 절반이었어요, 다. 그걸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권한,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게다가 임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거를 3분의 2를 적용하는 거는 무리죠. 그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법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 151명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나온 기사에 보면은 10월에 저희가 탄핵소추 남용 방지법 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의견은 네. 200이 맞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여 그것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봤는데 이거 사실 결론만 다르더라도 논리는 똑같을 거예요. 네. 살짝 바꾸면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151인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걸 입법에 불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 들어갈 거예요 또. 네. 만약에 이게 되면. 네. 땅땅땅을 쳤는데 이게 4.4.5입이에요. 국회에선 통과됐는데 통과 안 됐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 막 192로 통과가 됐어. 여긴 탄핵 됐다고 그래.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그래. 저희 당은. 네. 그럼 뭡니까? 그게 4.4.5입 개헌 아니에요. 물론 그땐 4.4.5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압도적으로 원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키를 한덕수 대행이 쥐고 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명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까지 말라고. 네. 한 2년 전에 있었죠. 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뭐 그거.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본인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일으켰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지지층 결집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권성동 당대표 대행 같은 경우에 한덕수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 장관 임명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 안 된다.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서 아직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권성동 대행. 그러니까 이제 논리야 뭐 다 있으니까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네. 당의 정치적인 이해 셈법 요 과정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도 또 볼 수밖에 그래요? 없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쌍특검법 그거 하나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내란 특검법이야 수사를 한쪽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이 공조본에서 하는 거하고 특검에서 민주당이 막 해가지고 하는 특검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수사의 이 뭐라 그럴까요? 강도나 범위가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네. 과정에서 막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특검은 안 된다고 권한이 있을 때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대표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지가 너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단적인 예로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하냐 이 문제 가지고 8년 전이랑 지금 양당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다 무슨 논리가 있어서입니까?
그냥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도 야당 때는 맞고 여당 되면 하자고 그러고 늘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복이 계속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야, 이 제도를 바꾸자. 이게 시스템 잘못됐다. 이 맨날 싸운다. 이제 이래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것과 막을 수 없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딱 드러날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헌재 재판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6명으로 가자 우리가 주장을 해서 6명으로 가면요 윤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네. 전원일치 아니면 기각입니다. 그렇잖아요. 6명 이상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누구는 어떻고 성형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이제 시간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27일에 첫 변론 기일이야. 네. 근데 오늘 내일 헌법재판관 청문회 해. 네. 여기서 해서 의결해서 이를 넘겨. 여기서 안 해. 그러면 6명으로 27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추후에 뭐 3명을 임명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어떻게 합치가 된다 했을 때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 명도 아니고 네. 3분의 1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 3분의 1은 나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 앞편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카톡방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주장을 피청구인 측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합의해라. 저는 네. 6명으로 가서 그냥 6명으로 갈지 네. 6명으로 가능하다면 6명으로 가야 되죠. 헌재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중간에 들어왔을 때 어떡하냐에 대한 논리는 있냔 말이에요. 네. 중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를 4월이면 2명 또 빠져. 그때까지 안 되면 또 어떡할 건데. 네. 이것까지 좀 차분히 좀 얘기 좀 하잔 말이에요. 맨날 탄핵한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 임시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성동 힘내라.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연말 특별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맛평가와 재구매율이 가장 높았던 제품들로 구성했는데요. 싱싱한 통영생굴과 매콤한 양념의 환상조합 굴무침, 통통한 통영굴에 고추 송송 계란옷을 입힌 통영굴전, 해산물과 굴이 듬뿍 들어간 굴짬뽕탕, 구수하고 담백한 들깨 장어탕, 옵션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공덕부차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할인된 가격에 한 번 더 가격을 낮췄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힘내라 이렇게. 어떤 의미죠, 그거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정권의 문을 권성동이 열었으니 이 정권의 문을 권성동이 닫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어차피 지금 사실상의 집단 지도체제가 되고 의견 일치 못 봐요. 네. 예, 이거 당대표 권한대 행동,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어차피 안 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본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룹별로 물어보면은요 절대 합의된 게 안 나와요. 오히려 누군가 리더십을 가지고 여기에서 한 명이 강력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결국은 이래저래 와해시켜가지고 권성동 본인이 다 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저는 권성동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어떤 기술? 정쟁 기술. 네. 예, 정쟁 기술이 매우 훌륭하고 뭔가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데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으로 비춰 조경태 의원의 표현이에요. 내란 옹호당으로 비춰지게 만드는데 권성동이 지금 1등 공신이다. 최고로 거기에 이제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 이런 중진들이 거의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거를 반대를 한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들은 그게 내란에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들은 그냥 끝까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거네? 네. 이렇게 지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보수의 위기는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구 구조상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원래 나이가 보통 한 30대가 넘어가면요 지지하는 정당이 잘 안 바뀌어요. 네. 근데 좀 더 중도층이 넓은데 40대가 되면 중도층이 더 쪼그라들고 사실은 본인이 중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성향성이 강해요. 50대 넘어가면요 이미 때려 죽어도 안 바뀌어요. 네. 60대는 지금 정확하게 65세 이상부터는요 한 해에 30만 명씩 지금 퇴장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퇴장을 하고 있는데
70에서 75%가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네. 그러면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 2030 특히 여성들 때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치적 경험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앞으로 국민의힘을 찍을까요? 20대 때 가장 리버럴한 상황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번 딱 정해지면은요. 네. 그게 이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로 지금 보수가 망하는 길로 지금 권성동이 이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네. 다 싸울 게 있고요, 안 싸울 게 있어요. 정쟁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원래도 불투명했어요, 사실은. 네. 그거를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서 2030 남자들 데려와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앞으로도 선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그냥 이게 설마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꽤 장기간 이후에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매우 어렵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권성동이 만들어주고 있다. 네. 굉장히 능력 있는 정쟁 기술자인데 뭔가 시기를 잘못 골랐다. 이 시기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수가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정쟁을 걸 게 있고 안 걸 게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것 같은 프레임에서 정쟁을 걸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아까 뭐 얼처님께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권성동 대행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여러 다양한 이름이 나와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나와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오늘 전화 받은 거를 봐서는 어느 분이 된 것 같다는 뭐, 그래요? 뭐 그분이 이제 뭐 원로분들한테 전화를 돌린대요. 네. 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당을 많이 도와달라. 뭐 그런 전화를 여러 네. 분한테 돌렸다고 해요. 그분이 누군지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개는 제가. 힘들고. 예, 네. 제가 그래도 그럴 순 없고. 네. 아마도 내정이 된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 분으로. 예. 왠지 제가 생각하는 그분일 것 같은데.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권영세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나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죠. 예. 유승민 전 대표는 전혀 가능성 없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저는 지난주에 유승민 의원 잠깐 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라디오? 방금 라디오도 하면서?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네. 유승민 의원이 당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아마 대선도 출마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군요. 그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는 누가 나와도 힘들지 않을까. 예, 본인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네. 본인이 나와도 사실은 가장 탄핵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탄핵이래 계엄하고 내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렇게 되면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약간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유승민 비대위원장, 권성동 뭐 이분들이 나경원 이분들이 시키겠습니까? 네. 절대 안 되죠. 안철수 의원도 오늘 본인이 충청도나 수도권에 계엄과 관련 없는 뭐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 되니까 나야 나 이렇게 안철수 나야 나 이렇게 그러고 얘기하고 계시군요. 있는데 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여기는 중진 카르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